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중국 연변 한인들의 공연예술 활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한인들의 중국으로 이주 과정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변 한인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연변의 제중 한인 사회에서 전통 공연예술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한인들의 중국으로 이주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한인들의 중국으로 이주와 정주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중 한인을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1949년 중국의 탄생 이후 새롭게 생겨난 민족의 개념이므로 본 수업에서는 제중 한인들의 전 이주 과정에서의 춤 예술 활동을 다루고 있기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같은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 제중 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한인들의 중국으로 이주 과정은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고대 시기입니다. 한인들의 중국으로 이주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 발해, 고려 등의 왕조들이 당시 중국의 왕조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서역과 실크로드와 중국을 거쳐 교류한 흔적을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선 중기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며 많은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가 만주와 간도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636년에 청이 건국되고 1677년 청나라 정부는 백두산과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이북 지역을 청의 발상지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이주를 금지하는 봉금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고대 시기와 조선 중기에 이주한 한인들은 이미 중국의 여타 민족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그 연원을 찾을 수 없기에 연변의 제중 한인들과 구분됩니다. 3단계 조선 말기입니다.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제중 한인들은 조선 말기 이후에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입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의 결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중국과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자연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선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이어지자 살기 힘들어진 한인들은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청의 침략이 계속되고 남하 정책으로 연해주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는 1883년 변금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동북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많아지자 청 정부는 백두산 일대의 봉금 정책을 폐지합니다. 이로 인해 한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초기에 이주한 한인들은 국경 지역인 두만강과 압록강 인근에 정착하였으나 점차 연변과 중국 동북부 지역인 현재의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삼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에 한인 마을이 조성되었고 당시에 간도라고 불렸던 현재의 연변에 한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단계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되자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대거 만주로 이동하여 노동자가 되었고 독립운동가들도 이주하여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920년대 연변에는 약 30만 명을 넘는 한인들이 동북 삼성에 거주하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에 의해 만주국이 건설되고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만주 개척을 위해 조선인들을 흑룡강성의 북쪽으로 집단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제중 한인들의 수는 1910년 22만 명에서 1930년에는 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40년 동북 지역 한인들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출생한 한인이 30%였고 나머지 70%는 조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이주해온 한인들의 23%는 1925년 이전에, 나머지 77%는 1926년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로 당시 대부분의 한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한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러시아로의 이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5단계 1945년 광복 이후 시기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약 70만 명, 약 40%의 한인들이 만주에서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한인들은 소수민족을 인정하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을 지지하며 해방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 참여하여 1949년 새로운 중국 건국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선족의 개념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국민으로서 한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민족의 개념입니다. 특히 중국의 한인들은 56개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비교적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 정착한 민족으로 분류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중국 정부는 한인들에게 특정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민족구역 자치를 허용합니다. 1952년 9월 3일 길림성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변경됩니다. 오늘날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연길시, 도문시, 돈화시, 훈춘시, 용정시, 화룡시 6개의 현급 시와 왕청현, 안도현의 2개의 현으로 총 8개의 현급 행정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설립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즉 중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아 연변 지역을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증거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민족 자치 정책의 구현인 동시에 한인들이 오랜 기간 제2의 고향으로 거주국인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개척하여 그들만의 사회와 문화를 개척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966년 문화혁명으로 한인들은 중국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중국으로 한인들의 이주는 186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한인들이 문화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형성된 이후인 근현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인들의 중국으로 이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